반갑습니다. 로열마스터 장서영입니다. 저는 천안에서 왔습니다. 우리 김민숙 총장님 승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는 약간 오늘 사기당한 기분이 드네요. 줌 미팅이라는 그 포스터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우리 친하니까, 언니, 줌 미팅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센터에 한 20명 정도 있을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준비는 좀 해서 왔는데, 완전히 지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촬영 감독님 계시고, 여기 PD님 계시고, 저 뒤에는 지금 왕언니가 지금 버티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튼 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만 쳐다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오늘 오니까 안면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네요. 세미나장에서 뵙고 본부장님들, 국장님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은 소개받은 바와 같이 장서영입니다. 네. 천안에서 왔습니다. 천안에서 왔고 저는 혹시 몇 살 같아 보이시나요? 제가 매일 물어보는 네? 예? 올해로 55세가 되었습니다. 네. 55.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 이제 처음 보신 분 계시니까 저는 무슨 강의 같은 거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피해 다녔는데 어쩔 수 없어요. 시키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제 소개부터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의 맞이는 어떤지 아시죠? 네, 아주 힘든 자리예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부모 대신을 해야 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자가 되는 것을 꿈꿨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17살 때부터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고생 안 했게 보이시나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도. 17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야간 고등학교를 택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했죠. 일을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루 8시간씩 꼬박 일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제가 받는 돈은 얼마였을까요? 86년도 7, 80만 원이요? 30만 원? 7만 5천 원 받았습니다. 요즘은 엔가가 많이 올라서 뭐 6만 원대지만 초창기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익숙하신 숫자죠. 어차피 쓸 생필품 바꿔만 써도 나오는 돈 7만 5천 원. 한 달 내에 열심히 일해도 학교를 교육을 시켜주고 먹고 재워주고 숙소 해준다는 조건으로 8시간씩 하루 8시간씩 일을 해도 7만 5천 원이라는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정도를 공장 일을 해서 퇴직금 포함해서 한 500만 원 정도가 제 손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 돈을 대출을 받아서 엄마한테 아파트 한 채, 주공 아파트 한 채 20평짜리를 해드리고 전세 살던 집을 바꿔드리고 효녀예요. 맞으니까. 근데 여자들은 한 번 더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죠. 예? 예? 결혼? 바뀌셨어요? 결혼해서 바뀌셨어요? 아니요. 이런 반응들이 항상 나오시죠. 저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돈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모이고 부자가 될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해서 부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내 팔자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설을 하는 남자를 만나서 24살에 만났어요. 제가 좀 얼굴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24살에 만나서 저 남자랑 결혼을 하면 그래도 손에 물은 묻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소나타 차를 타고 다니고
그 카폰이라는 걸 들고 다녔어요. 130만 원 정도 되는 이 벽돌만한 걸 들고 다니는 건설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부자로 살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뭐 언덕 위에 하얀 집도 보여주고 30평대 아파트도 보여주고 너와 내가 살 집이다 보여주고 모든 것을 참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건설 경기가 어떻게 됐어요? 바닥을 치면서 한 달, 두 달 새에 어음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서 진짜 고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당 8년, 부동산 3년, 화장품 방문 판매 3년, 보험회사 15년, 정말 17살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을 집에서 쉬어본 적이라고는 아기 낳고 한 달밖에 없을 정도예요. 몸을 푸는 시간 한 달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부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신용카드 땡겨 쓰고 막고 땡겨 쓰고 막고 그 신용카드를 못 막아서 결국에는 개인회생까지 들어가는 그런 삶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사는 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급기야 한 44살쯤 됐을 때는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나는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골프 치러 한 번도 안 가고 밍크코트 한 번도 사입은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만 매일 힘이 들까? 우울증이 딱 와버린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보신 분 계신가요? 걸려보셨어요? 어때요? 이 우울증이라는 병이 상당히 무서운 병이죠. 보험회사에서 우울증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도 가입이 안 됩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우울증이 딱 걸려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서 그냥 밥도 먹기 싫고 나가기도 싫고 그냥 집에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베란다만 쳐다보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 어느 날 저녁에 한 6시쯤 됐는데 그날도 지쳐서 앉아있는데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삿짐이 떨어졌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삿짐이 아니라 우리 앞동에서 14층에서 사람이 어서 떨어져서 자살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고 있는데 그분이 먼저 그 선택을 해버리신 거죠. 그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변호사였어요. 변호사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분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희귀병이래요. 이제 몸이 굳어가는. 그러니까 부부가 매일 교대교대로 병원을 가서 주물러주는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거기에다가 이제 변호사니까 본인이 이제 맡은 건 중에서도 좀 힘든 스트레스를 받는 건이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딱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러고 있다가 제가 보험을 15년 했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은 죽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할 텐데 남은 가족은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 아들도 힘들고 혼자서 주물러줘야 되는 그 엄마도 더 힘들고. 그래서 남은 가족은 어떻게 살지? 저분은 종신보험은 들어놨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저를 딱 돌아보니까 나는 지금 개인회생까지 하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애들한테 뭐가 남지? 내가 보험회사 다니면서 누차 사람들한테 얘기했거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는데 당신은 죽어서 애들한테 뭘 남길 것이냐. 이런 협박을 많이 했는데 저 또한 죽고 나면 애들한테 빚만 남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살기로. 잘했죠? 어떻게 바꿔먹었냐? 제가 보험을 오래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보험을 잔뜩 가입해 놓고 2년 있다가 죽자.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해도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제 제가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사망보험금을 잔뜩 가입을 해놓고 어차피 죽을 거 애들한테 돈이라도 물려주자라는 생각에 다시 털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즈음에 저한테 계속 이 애터미 정보를 준 사람이 있었어요.
애터미. 너나 해, 너나 해, 너나 해, 너나 해. 1년 동안을 제가 버텼었거든요. 근데 죽기로 마음을 먹고 다시 살아난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이것도 신의 계시였는지도 몰라요. 아, 내가 뭐라고 여태까지 이렇게 나한테 이 정보를 주려고 애를 썼을까?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가서 한번 드러나 봐주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데이 세미나장을 한번 가게 됐고, 원데이 세미나장을 가고 나니까, 음, 원데이 세미나장 가면 여러분들도 회장님 보셨죠? 이제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아니신가? 일릴 거예요. 그때 저를 이제 데리고 간 그 스폰서님이 욕심이 많으셨어요. 원데이 세미나장 가장 앞자리에 저를 앉혀 놓으셨죠. 제가 여기 와서 하면 잘할 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혀놨어요. 저는 이제 보험 영업을 한 15년 정도 했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몸이 복장이 어떨까요?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 아시죠? 영업하시는 사람. 정장을 착 입고 구두를 신고 딱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가장 젊었어요. 그 세미나장 안에서 제가 가장 젊은 나이였어요. 다 할머니 막뭐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보따리 싸질머지고 오셨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뭐지 이게 무슨 이상한 집단에 내가 끌려온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요. 네, 회장님이란 분이 나오셨는데 머리는 이렇게 벗겨지시고 입술은 얇으셔가지고 와서 나오시자마자 막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서민을 위한 서민에 의한 서민을 부자 만들어 주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응, 우리 신랑이 도의원 출마한 적이 있거든요. 아, 저 사람도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국회에 출마할 건가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 1시간, 2시간 지나니까 어때요? 막 아라라산의 노아의 방주가 나오고 막 하나님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저 뒤에 있는 아주머니는 아멘, 아멘 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 사이비 교주 집단에 잘못 끌려왔나? 아유 모르겠다. 나가지도 못하고 앞에서 듣고 나 가자라고 생각 팔짱을 끼고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시간 정도 되니까 회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균형 잡힌 삶이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균형 잡힌 삶이란 얘기를 하시는데 잘 살고 사랑하며 배우고 공헌하는 삶이랍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그 44세까지 사는 동안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아, 내가 잘 살며 단계를 넘어가지 못해서 매일 싸웠구나. 사랑하며를 못 넘어갔구나. 사람이 돈이 있으면 싸울 일이 별로 없죠. 돈이 없으니까 너한테 잘하네, 나한테 잘하네, 시댁에 잘하네, 친정에 잘하네 이러면서 계속 싸우는 일이 생기잖아요. 아, 내가 잘 살았던 적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싸웠나 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회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 내가 시대를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됐죠. 네. 이렇게 넘기나요? 됐어요. 네.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시대라는 게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쭉 이어가고 있죠. 지금 시대를 어, 들어보셨어요? 4차 산업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ICT 정보통신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전에도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쭉 시대가 넘어왔지만 천천히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만 해도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천천히 진행이 됐는데 이 4차 산업시대 우리 손안에 스마트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0년 만에 급격하게 바뀌어버렸죠. 거기다가 이제 코비드 시대가 열리면서 2년 만에 더 빨리 바뀌어버렸어요. 시대가 어떻게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응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전에는 무슨 모르는 일이 있으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엄마들 누구한테 물어봐요?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이거 어떻게 여는 거니? 음악은 어떻게 듣는 거니? 뭐 티켓은 어떻게 끊는 거니? 다 애들한테 물어보죠. 시대가 너무 바뀌어서 우리가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적응은 해야 되는데 빨리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머리가 자꾸 아픈 거예요.
메타버스는 뭐냐? 몇 번 버스야 도대체? 응? 어떻게 타야 되는 거니? 제가 요즘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봤어요. 정말 소름이 돋는 거예요.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상황 자체가 이 메타버스를 뜻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안에서 키워가지고 사람을 조정하는 그런 그 영화였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저런 영화를? 근데 지금 그 시대가 와버렸어요. 요즘 TV에 보면 그 AI가 나와서 그 오디션을 보죠. 그런 프로가 나와 있죠. 정말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이렇게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대학교 졸업하면 뭐예요? 다 단순 노동은 다 기계가 하죠. 자동화되고 전산화되고 오토매틱화 돼버리니까 AI가 다 해버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기 뒤에 있는 아이가 제 딸입니다. 딸이에요. 31살. 결혼을 안 해요. 저 딸아이가 호텔 관광학과를 졸업을 해서 그 카페의 매니저를 할 거라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열심히 다니면서 바리스타 커피 내리는 거 아시죠? 그 자격증을 따서 한여름 내 다니면서 따서 왔어요. 근데 그 자격증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뭐가 나왔냐면 커피 머신이 나와버렸어요. 누르면 카페, 라떼 뭐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그 바리스타 자격증 가지고 뭐 해요? 커피 기계 잘 닦습니다. 청소 잘해요.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커피 머신 한 대 렌탈하는데 15만 원. 우리 저렇게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있는 아르바이트생 쓰면 180만 원에서 200만 원이에요. 자영업자라면 뭐 쓰실래요? 머신 쓰죠, 당연히. 뭐 24시간 풀로 돌려도 힘들다는 얘기 안 하고 돈 더 달라는 얘기 안 하고 그죠? 결근하는 일 없고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쓰겠죠. 그러니 아이들이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요. 집에도 몇 명이 지금 몇 명씩이 다 놀고 있죠. 두 번째는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 아이들이 취직을 못하니까 당연히 결혼도 포기하죠.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우리 아이들을 M4 세대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한 단계 포기하는 세대들이란 얘기죠. 급기야 우리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신세대라고 부른대요. 들어보셨어요? 실신세대.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어요. 실업 플러스 신용불량. 그러니까 취직은 안 되고 아이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갚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신용불량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실신세대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결혼할 수가 없죠. OECD 국가 중에 인구가 가장 이제 줄어드는 출산율이 한 가구당 0.7명, 한 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겠죠. 우리 딸내미도 지금 결혼을 안 해서 아기를 안 줍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55살 정도 됐으면 지금 손주를 키울 나이잖아요. 정말 우리 김민석 총장님 다른 거 다 안 부러운데 뭐 부러워요? 매일 손주 사진을 가지고 저를 약을 올립니다. 지난번에는 그 손주 사진을 들이대고 막 너무 이쁜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장님한테 그랬어요. 언니, 이거 어디 가서 사면 돼, 이거? 내가 아이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뭐 보고 있냐면 강아지 보고 있습니다. 강아지. 강아지 막내딸이라고 얘기하는데 강아지 보고 웃고 강아지 보고 승질 내고 똥 치워가면서 그렇게 해요. 매일 그 쿠팡에서 뭐 사냐면 강아지 옷 삽니다. 빨리 저도 손녀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조기 은퇴 부분입니다. 아, 지금 기존 세대들이 예전에 한 65세까지 일을 하고 퇴직을 해서 퇴직금 가지고 살면 한 10년 정도 살면 잘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뭐가 생겼어요? 오륙도라는 말이 생겼어요. 56세에 잘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사후정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들어보셨죠? 45세에 명예퇴직을 당하는 거죠. 급기야 지금은 38선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78년생, 79년생부터 지금 명예퇴직을 당해요. 그러면 39, 40된 아이들이 명예퇴직을 해서 집에서 놀 수 있을까요?
없죠. 아이들 한창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또 준비 없는 자영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김밥집, 프랜차이즈. 또 문을 닫게 되겠죠. 네 번째는 고령화 문제입니다. 고령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살. 사장님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50살. 소소하시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20살. 그죠? 교육 받으신 분. 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우리나라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일자리가 없고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기존 세대들은 잘리고 수명은 길어집니다.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있어요. 그런 일이. 자영업자 폐업률이 90%래요. 10군데가 문을 열면 9군데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죠. 그 문을 닫는 한 군데조차, 문을 못 닫는 한 군데조차도 문을 왜 못 닫느냐면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죠. 폐업 신고를 하면 그것을 한꺼번에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열어놓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아르바이트로 택배를 하고 대리운전을 해서 그 가게세를 내는 거죠.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를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지금은 참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지금은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죠. 뭐 공무원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자격증을 따서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여기 애터미 사무실이니까 애터미 나오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사업을 지금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의 필요성을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나가서 애터미 다단계 얘기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러분들 왜 싫어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싫어하셨잖아요. 저도 1년 동안 싫어했고 여러분들도 싫어하셨잖아요. 왜 싫어했어요? 몰라서? 못 믿어서? 그냥. 네, 왜 싫으냐고 물어보면 90% 정도가 그냥.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기 연배들이 계셔서 기억나실 텐데 임춘애예요. 임춘애. 예. 86년 아시안게임 때 라면 3관왕을 한 임춘애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88년 아, 예. 88년 올림픽입니다. 이것도 기억나시나요? 88년도에 뭐 하셨는데요? 젊어 보이시는데. 그죠? 기억 안 나시죠? 저 굴렁쇠에 굴리는 아이가 지금 40이 됐어요. 엄청 오래됐죠. 근데 엊그제 일 같죠. 우리나라에서 88년, 86년도에 이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체육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올림픽을 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3년, 84년도부터 우리나라를 선진국에서 주목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인가 보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창고형 할인마트, 홈쇼핑, 다단계가 들어왔어요. 근데 창고형 할인마트에서 와서 보니까 이상한 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네. 차도 없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창고형 할인마트 가서 많은 물건을 살 거예요? 냉장고도 없네. 밑에 칸 냉장실, 위에 칸 냉동실 있으면 부자였어요. 그런 냉장고밖에 없는데 이상한 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네. 그러고 갔어요. 홈쇼핑에서 와서 보니까 컬러 TV가 없어요. 빨간색이 이쁘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컬러 TV가 막 보급이 되는 시기였어요. 채널이 KBS, MBC, EBS가 다예요. 서울 올림픽을 하면서 열린 채널이 SBS라는 채널입니다. 또 채널이 없죠. 지금은 채널이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몰라요. 999번까지 나오죠. 예. 근데 이제 오디오 채널을 빼면 한 300여 개 됩니다. 근데 정규방송 중간중간에 홈쇼핑이 들어있어요. 1번 정규방송, 2번 홈쇼핑, 3번 정규방송, 4번 홈쇼핑. 그죠? 네. 또 5번 정규방송, 6번 홈쇼핑. 그래서 여자분들이 1번에서 11번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방에서 한번 서야 되고, 신발에서 한번 서야 되고, 그릇에서 한번 서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은 시대가 흘러갔지만 예전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차 없이, 냉장고 없이,
팁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남았네. 뭐요? 다단계. 다단계가 우리나라의 정문화에 딱 맞물려서 그때는 시기가 먼저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머리가 좋잖아요. 사기치면 또 짱이잖아요.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돼. 예, 막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땅 팔고 집 팔고 막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다 가고 뭐 감금 실종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저녁 9시 뉴스마다 뭐예요? 다단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하니까 그때 밥 먹으면서 계속 들었던 그 트라우마가 이런 악영향을 미친 거죠. 지금은 네트워크 사업을 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싫어를 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밖에 나가서 거절받는 것도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고 네트워크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딱 손들고 애터미 하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가족들이 그러세요. 어서 하세요. 이렇게 하시던가요? 딱 부딪히죠. 첫 번째 부딪히는 게 가족의 반대입니다. 가족의 반대. 왜 당신이 그런 걸 하려고 그래? 평범한 일 하지 왜 다단계 그런 걸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평범한 일, 그죠? 우리 가족들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못할 것 같더라고. 평범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제가 했던 모든 일이죠. 공장일, 식당일, 방문 판매, 보험일, 그죠? 부동산 사업,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평범한 일이잖아요. 근데 애터미 와서 알았어요. 그 모든 일들이 이익 중심이었다는 거. 누군가를 속이거나 원가를 줄이고 돈을 많이 받아야 내가 돈을 받는다는 거를 애터미 와서 알았어요. 근데 남들이 싫어라 하는 이 애터미 다단계는 어때요? 원칙 중심이잖아요. 그때 이걸 알았으면 제대로 설명을 했을 텐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네트워크 사업의 비전은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태까지 30년 동안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부자가 되지 않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들어보니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니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4년만 대학교 보냈다고 생각해 주세요. 학자금 대달라고 안 할 테니까 4년만 제가 공부를 하고 올게요 라고 했어요. 돈 벌어 오겠다는 얘기 안 했죠. 4년간 공부하고 올 테니까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4년 뒤에는 제가 의사만큼 벌어줄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믿었어요. 콧방귀 끼죠. 그래 가서 해봐라 되는지 이렇게 보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보냈겠죠. 어쨌든 내가 너무 완고하게 얘기를 하니까 보내는 줬어요. 그래 이제 가족도 오케이 했고 그러면 애터미 하면 돼. 그래서 애터미 라고 갔더니 두 번째 관문이 저를 반깁니다. 스피치. 오늘도 제가 이거 얼마를 떨면서 하는지 몰라요. 아니 애터미 와서 영업하고 유통이라고 하고 누군가한테 소개만 하면 된다고 하더니 오면은 맨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하래요. 그렇게. 앞에 나가서 뭐 이 발표하라고 그러고 인사하라고 그러고 이 스피치를 계속 시킨단 말이죠. 제가 17살 때부터 공장일,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을 했어요. 맏며느리로 결혼을 해서 입 닫고 하는 일은 잘합니다. 책임감 있게 잘해요. 근데 자꾸 입을 닫고 있다 보니까 말하는 능력,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라는 게 정말 싫었어요. 제가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얘기했어요. 나 애터미 할 건데 저놈의 스피치만 안 시키면 하겠다. 공감되시는 분 몇 분 계시죠? 여긴 다 잘하시는 분들이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스폰서님 저를 어, 스텝으로 추천을 해준 거예요. 스텝. 그 본사 스텝이 아시죠? 저 사진이 지금 10년 전 사진인데 좀 젊어 보이죠? 영해요, 영.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바뀌었나 몰라요? 이 사진은 박정수 임페리얼님이 크라운 마스터 승급식 때 제가 옆에서 의전하는 사진입니다. 요즘은 회사가 좋아져서 의전들을 옷을 다 까만 걸로 맞춰주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사복 입고 이거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저렇게 간식 스텝을 하다가 승급시 때는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의전을 하는 1인 2역을 한 거죠. 그래서 사복을 입고 막 없는 옷을 입고 막 나가다 보니까 누가 승급자인지 누가 시상자인지도 모르게 막 지금 막 저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부터 제가 해서 저런 사진이 많을 텐데 사진을 다 편집을 해놨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요 사진밖에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 본사 스텝을 제가 6년을 했어요. 간식 스텝하고 저 의존하는 거를 저거 하면은 뭐 안 시킨다고? 스피치 강의 안 시킨다고 해서 제가 저거를 6년을 하라고 그냥 과일을 깎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를 하면 저희를 했는데도 제가 뭐가 됐어요? 6년을 했는데 어 제발 자기야 제발 로얄 마스터에 승급을 한 거예요. 8년 만에 5천만 원 보이시죠? 아이고 혹시 이거 제 리모컨을 주시면 안 될까요? 로얄 마스터에 승급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본사에서 스텝만 했는데도 로얄 마스터가 돼요. 그럼 다 여러분들 스텝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어. 저 본사 스텝을 하면서 왜 했냐? 스피치 안 시키는 거 1번.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간식 스텝을 했으니까 제 주변에는 먹을 것이 항상 있었어요. 김밥, 컵라면, 과일. 그러면 그 세미나장에 오는 리더님들 계시죠? 리더님들이 항상 시간이 없으세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미나장 오면 미팅도 해줘야 되고 누가 신규가 오면 인사도 해야 되고 막 그 거기에 그 다니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분들이 저한테 와서 항상 김밥 한 줄, 컵라면 한 그릇을 얻어 드시는 거예요. 불쌍하죠. 몇 천만 원씩 받는 분들이 컵라면 하나에 그렇게 좋아를 하세요. 그렇게 과일이랑 얻어 드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손을 탁 이렇게 잡으면서 아유 매일 이렇게 고생해서 어떻게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때는 이때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희 센터 와서 강의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그분은 드신 게 있잖아요. 뭘 도와드릴까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6년 동안 우리 천안 동남센터에 1번 사업자분서부터 시작해서 형제라인, 뭐 김성일, 임페리얼 모든 형제라인 그 리더님들까지 안 오신 분이 없을 정도로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는 강의를 못하지만 과외라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파트너들한테. 그분들이 와서 한 번씩 강의를 해주고 갈 때마다 사람들이 배로 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본사 스텝도 본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래서 김밥 한 줄, 치킨 하나 얻어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합니다. 사장님 이렇게 수고를 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표나 몇 장 더 주세요. 그러면 표를 석세스 그 원데이장 그 표가 그때는 정말 귀했어요. 오프라인 세미나 때니까 그러면 한 몇 장씩을 더 줍니다. 그럼 그 표를 가지고 저는 초대를 해서 신규분들을 앉혀서 회장님 강의를 듣게 만들었죠. 그 두 가지를 했는데 제가 로얄 마스터가 된 거예요. 잘했나요? 제가 잘하는 거를 하면서 기회를 틈틈이 봐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키워나갔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뭐 하실 거예요? 스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로얄 마스터까지 갔어요. 강의를 못해도 됐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음, 지금은 어때요? 강의가 필요해서 그런 그 인맥을 쌓을 필요가 있어요? 없죠? 버튼만 누르면, 화살표 버튼만 누르면 모든 분들의 강의가 다 들을 수 있어요. 회사까지 다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지금은 다 들어있어요. 저도 애터미 장성이라고 치면 하나 나옵니다.
제가 강의하는 거 정말 싫어해서 환영사 하나 딱 5분짜리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 파트너들은 매일 소개할 때 막 써먹어요. 그래서 막 총장님 강의 막 좋았어요 막 이래요. 나 강의한 적이 없는데 그 환영사 하나 그거 가지고 조회수가 좀 세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지금은 시대가 또 애터미 안에서도 또 바뀌었어요. 하는 방법, 사업하는 방법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지금 교육하는 방법들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애터미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제품 애용하기. 그죠? 제품 애용. 어차피 쓸 생필품을 받고만 쓰는 거죠. 여러분들 애터미 안 하면 칫솔질 안 하시나요? 애터미 안 하면 머리 안 감아요? 애터미 안 하면 라면 안 드세요? 어차피 사람들이 써야 될 생활 필수품을 받고만 쓰는 거죠. 마트 체인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가 마트 체인지를 하는 데는 딱 하나 이유가 있죠. 내가 갔던 이마트보다 홈플러스보다 롯데마트보다 좋고 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바꿔 쓰는 겁니다. 근데 애터미 하는 사람들, 사업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용을 하셔야 돼요. 사용이 아니라 애용. 이유가 뭘까요? 내가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터미는 광고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광고예요? 제가 광고예요. 내 얼굴이 좋아졌어요? 내 건강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해모임을 전달하러 다니면서 기침을 컬럭컬럭 하면서 가요. 그러면은 그분이 뭐라 그래요? 너나 먹어. 그렇게 좋으면. 그리고 막 얼굴이 푸석푸석 해가지고 화장품을 내밀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너나 써. 그 화장품 쓰면 그렇게 되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귀찮아도 힘들어도 매일매일 본인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동창회를 한 10년 만에 갔는데 10년 만에 갔는데 10년 전에 본 친구가 저보고 그래요. 야, 너는 하나도 안 변했다? 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는데 제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는 성공인 거죠. 애터미 제품을 계속 쓰면서 얼굴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으면 성공. 변화된 내 모습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효과로 이야기하기. 제가 해모임을 먹었더니 감기를 안 합니다. 지금 10년째 감기 병원 가는 일이 없어요. 애터미의 해모임을 먹기 전, 애터미를 알기 전에는 제가 완전 저질 체력이었어요. 지금도 목 상태가 기관지가 별로 안 좋죠. 네. 이거 이제 코로나 후유증인데 목 상태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갔던 게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그전에도 워낙 저질 체력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기관지염 같은 걸로.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친정아버지가 담배를 많이 피시는 골초셨거든요. 골초. 지금은 밖에 나가서 피고 밖에서도 잘 못 피죠. 남자들 참 불쌍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방 안에서 그냥 단칸방에서 그냥 계속 폈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 간접 흡연에 노출이 된 거잖아요. 우리 엄마랑 저랑 내 동생이 다 기관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결국 우리 친정아버지도 59세에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담배가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지금도 하시는 분들 계시면 끊으세요. 하여튼 효과로 이야기하기. 그래서 해모임을 먹었더니 내 몸이 이렇게 바뀌었어. 앱솔루트를 썼더니 내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내 모습을 광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거죠. 가성비 중에서는 갑 오브 갑이 애터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앱솔루트가 세종대왕상을 받았죠. 특허기술상 중에 최고의 세종대왕상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제품이죠. 네. 요즘도 저희 파트너들 중에 하루에도 한두 번씩 뭐죠? 인셀덤? 맞나요? 그 화장품을 하는 사람들과 만난답니다. 몇백만 원 하죠. 사업을 하려면 300 얼마 정도를 사야 되고 또 더 크게 사업을 하려면 7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사서 들어가는 거죠. 진입을 하는 거죠.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한마디만 한대요. 니네는 세종대왕상 탔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싸우고 다닌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K-뷰티, 한국 화장품이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그 한국 화장품 중에서도 세종대왕상을 받은 거는 앱솔루트가 최초다라고 써 있죠. 화장품 업계 최초.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막 전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이 화장품이 밖에 나가서 민간 기업에 넘어가면 500만 원을 받는 제품이라고. 근데 우리가 얼마 했어요? 19만 8천 원. 애텀에서 아무 돈을 안 벌어도 여러분들은 돈을 벌고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 해모임입니다. 해모임. 해모임 다들 드시고 계시죠?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출몰하는 시대에는 내 면역을 내가 키우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친 면역 세포를 깨우는 힘, 해모힘. 해모임에는 당귀, 청구, 백작약 외에 31가지의 식물 복합 조성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죠? 당귀. 한약방에서 한의원에서 혈액에 관련된 모든 약재를 지을 때 빠지지 않는 게 당귀입니다. 당귀. 그만큼 혈액에 좋다는 거죠. 그리고 청궁 같은 경우에는 죽은 소나무에 청궁물을 주면 소나무가 살아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귀한 약재입니다. 백작약은 간 기능, 노폐물 개선에 아주 좋은 치료제죠. 요 세 가지를 주력으로 해서 아주 좋은 비율로 만들어 놓은 게 해모힘입니다. 여러분들 해모힘이라고 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다 알고 계시죠? 당근 주스 하면 당근 주스인 줄 알겠고 사과 주스 하면 사과 주스인 줄 알겠는데 저는 처음에 해모힘이란 말이 나왔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한테 물어봤더니 해모힘을 먹으면 힘이 나니까 해모힘이야 라고 했어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죠. 사업자니까. 해모는 헤모글로빈의 약자입니다. 적혈구 아시죠? 빨간 피. 우리 몸 안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빨간 피라는 뜻입니다. H는 약자입니다. 헤마토시스라고 해서 조혈을 뜻합니다. 조혈 모세포 이식 이런 거 들어보셨죠? 피를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혈, 이뮤니티라고 해서 면역을 뜻합니다. 우리 몸 안의 모든 병은 면역에서 비롯이 되죠. 면역이 떨어지면 감기에서부터 에이즈까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면역력이 너무 과민 반응을 보여도 알러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병들이 생깁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합니다.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거는 낮게, 낮은 거는 높게 조절해 준다는 거죠. 정상인 세포로 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모든 분들이 다 드셔도 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드실 거죠. 안 드시면 여러분들 손해란 얘기예요.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요즘은 강아지들도 뭘 먹어요? 건강기능식품을 먹습니다. 강아지 유산균을 하나 샀는데 한 달치가 얼마였더라? 4만 원이에요. 한 달치가. 강아지도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데 사람인 우리가 내 몸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 내 건강 지키기입니다. 내 건강 없이는 돈도 명예도 가족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 건강. 누구 건강? 내 건강. 네. 그 건강을 위해서 꼭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제품을 내가 쓰고 효과로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하면 수당이 나오는 체계. 수당이 나오는 체계. 뭐만 해요? 소개만 해도 수당이 발생하는 체계. 그래서 저는 쇼핑몰 사장이자 쇼핑몰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내가 모델이고 내가 쇼핑몰 사장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시스템 참여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창기에 저도 그랬어요. 원데이 세미나 갈래? 해모임 4박스 전달할래? 그러면 해모임 4박스 팔러 갔어요. 몰랐어요. 파는 건 줄 알았으니까. 근데 이 시스템 참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석세스 원데이 부업가 세미나 센터 미팅 여기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일. 이유는 반복된 강의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키우는 거죠. 내 생각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가 매일
총을 맞는다 얘기하죠. 대포도 맞습니다. 근데 그 대포를 맞는 거를 내가 막아내려면 면역이 있어야 되죠. 그 면역력을 키우는 곳이 석세스 원데이 무허가 세미나 센터 미팅입니다. 나를 키우는 일. 두 번째는 긍정적 사고로 바뀌는 거죠. 내가 행복해야 리크루팅이 됩니다. 애터미를 하더니 사람이 이상해졌어. 매일 인상을 쓰고 다녀. 그러면 너나 해. 나도 거기 가면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긍정적 사고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세 번째는 확신이 점점 커집니다. 우리 리더님들 회장님 강의 들을 때 어때요? 막 가슴이 절절하고 지릿지릿하고 막 내가 애터미 하기를 잘했어. 어쩌다가 늦보기 이런 걸 만나서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 열정들, 확신들이 커집니다. 그런 확신들이 커지다 보면 뭐가 쉬워질까요? 초대하기가 쉬워져요. 저 사람도 와서 나처럼 이런 확신을 보고 나처럼 이런 정보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세 번째는 이 애터미 사업은 팀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나도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저는 뭐만 했어요? 스텝만 6년 했는데도 됐다라는 거죠. 무슨 힘으로 됐어요? 주변에 계신 형제라인 스폰서님들 때문에 제가 그 자리까지 간 거죠. 재심 합력.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스폰서와 파트너와 내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스폰서는 따로 내가 일하면 저 스폰서만 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일하기가 싫겠죠. 관계 사업이니까. 두 번째는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다임을 인정해라. 제가 이거는 깨달은 바입니다. 저는 항상 책임감 있고 모범생으로 자란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와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늦게 오지? 세미나 들으면서 왜 얘기를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다닐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똑바로 살았던 사람일수록 더 이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울려서 보냈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저한테 뭔가 하소연을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요렇게 해서 잘 되듯이 요렇게 하면 되잖아. 이건 네가 잘못했네. 살짝 제가 많은 사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 성향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때요? 막 얘기해서 풀어놓는 걸 좋아합니다.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결론을 내면 본인이 결론을 또 다 내고 가요. 이거는 이래서 그래. 들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되는 거였는데 저는 그 안에서 막 뭘 해결을 해줘야 될까 하니까 나도 머리가 아프고 그 사람들은 공감이 안 되고 그래서 3년 동안을 그냥 많은 사람들을 흘려보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다르구나. 그래서 요즘은 센터에서도 성격 유형 테스트 같은 것도 해봅니다. 디스크 있죠? DISC 뭐해서 주도형, 뭐 안정형, 신중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함께 공유를 합니다. 저는 그 디스크 그 DISC 성격 유형 검사를 했을 때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SC였어요. 신중형, 안정형. 거기에 거의 몰빵이었어요. 근데 애터미를 10년 정도 하고 이번에 제가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SC도 분명히 있는데 DI도 있더라고요. 주도적으로 하려고 앞에 나와서 얘기하려고 리더가 되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주도형도 돼 있고 사고성 있는 아이도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애터미를 오래 한 사람들이 성격이 이렇게 둥글둥글해지나 봐요. 그래서 모든 스폰서님들이 성공자분들이 앞에 나와서 애터미를 만나서 사람이 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잖아요. 저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제 별명은 얼음공주였어요. 딱 내 것만 하고 옆도 돌아보지 않는 말 아시죠? 여기 이렇게 막아놓고 자기 앞길만 가는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르는 이기적인. 근데 지금은 다 제 별명이 지금 센터에서 밥사입니다. 밥사. 뭔지 아시죠? 박사가 아니고 밥사. 매일 보면 밥을 삽니다. 그게 제 지금의 닭입니다. 어쨌든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세 번째, 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다입니다. 저는 제 장점을 살려서 뭘 했어요? 본사 스텝을 했죠. 몸으로 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 84세 되신 그 할머니는 센터에서 반만 해주셨죠. 그런데도 지금 4천만 원씩을 받고 계시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강의들, 사회 보는 여기 우리 김미숙 총장님 사회분처럼 사회를 보시는 그런 재능 기부를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잘하시는. 그러면 항상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죠. 근데 내가 못하는 걸 하려고 여기 오면 소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오늘도 가면 그거를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가면 행복해지지 않죠. 그러면 내 표정에서 그 모습이 나오면 절대로 리크루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활용을 하자. 의존이 아닌 서로가 의지되고 기둥이 되어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항상 스폰서한테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 중에 보면 우리 스폰서님이 해주겠지. 우리 스폰서님이 강의하시겠지. 우리 스폰서님이 주관을 해주겠지. 그리고 항상 스폰서님한테 하소연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스폰서도 뭐다? 사람이다.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고 힘든 일도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사건 사고들이 많아지죠. 그럼 한 잔 먹으면 하소연도 하고 싶고 그때는 누가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폰서의 기둥도 돼주고 왜 부모도 자식한테 의존하는 일도 있잖아요. 맏아들은 의존하죠. 아들한테 하소연도 하고 남편 욕도 하고 아버지 욕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가 진심으로 서로를 기둥이 돼주는 그런 관계가 참 좋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정신적 지주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집에 있는 식구들보다 여기서 24시간 함께하는 파트너 스폰서가 더 가족 같습니다. 가족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 편을 들어줄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족이 패밀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둥들이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5번째, 주체성, 존재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욕구 중에 먹는 욕구, 가지는 욕구, 모든 욕구 중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죠. 너는 너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그 사람이 잘한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파트너가 오든가 가든가 곁눈으로만 살살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그 팀 안에 어떤 분위기 제가 요즘 책 읽기 중에 50에 읽는 논어라는 책을 읽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로얄 리더스 조찬 모임을 가면 이성현 박사님이 계실 때는 아침 조찬 모임 때 매일 논어를 공부를 시켜요. 막 한자를 막 풀어가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때는 아니 왜 이런 거를 아침부터 불러다가 공부를 시켜 꾸벅꾸벅 졸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인문학 강의가. 그래서 그 책을 읽어서 보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그 소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오게 만들어라 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일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합니다. 막 오면은 막 모두 다 해줄 듯이 결혼할 때 왜 남자들이 여자한테 하듯이 다 해줄 듯이 합니다. 근데 막상 오고 나면 그때부터 왜 이렇게 미운 거예요? 왜 늦어? 왜 안 와? 왜 안 해? 매일 그냥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을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요. 그럼 이분이 그 팀에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 그 팀에 들어갔더니 돈도 벌더라. 그 팀에 들어갔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 팀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게 소문에 의해서 그 팀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네, 요즘 소비자들은 엄청 똑똑합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회원가입을 했는데 제가 군산에 갔더니 인도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스폰서 라인이 끊어져서 사업을 못했던 사람인가 봐요. 이제 센터들 돌아다니면서 스폰서를 찾아다닙니다. 회원가입도 안 하고 그 센터의 분위기, 스폰서 역량 이런 것들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통합조회를 갔는데 막 듣고 그 분위기들을 다 찍어서 자기 그 아는 지인들한테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회원가입을 했어요. 지금은 소비자들이 스폰서를 그 센터를 라인을 찾아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소문을 잘 내야 되겠죠. 네 번째는 셀프 리더가 된다. 셀프 리더. 저도
경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경상도 말 별로 안 쓰죠. 우리 김미수 총장님이 워낙 경상도 말을 사투리를 많이 오나 가나 그랬나 밥 먹었나 어쩔 끼가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옆에서 경상도 말을 써도 묻힙니다. 저도 경상도 출신이에요. 셀프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사업 설명, 제품 설명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계속 스폰서님한테 시키면 안 되죠. 스폰서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피드백을 하고 내 걸로 만들어서 스폰서님이 안 계셔도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설명을 계속 익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누구 사업이에요? 내 사업. 스폰서 사업 아니고 돈 벌어서 스폰서 줄 거 아니고 파트너 줄 거 아니죠. 애터미 사업은 내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셀프 리더가 된다. 신뢰 쌓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행일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지키셔야 돼요. 공수표 날리면 안 된다란 말 있죠. 네. 파트너한테 막 기분 내켜가지고 나 너 해줄게 그렇게 해놓고 안 해줘요. 파트너가 많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파트너는 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왜 안 해주지 말은 못하고 끙끙끙끙 앓다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말을 하면 참 좋겠는데 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해준다라고 해놓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기억력을 믿지 마세요.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말한 거는 지키셔야 돼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약속을 안 하고 안 지키면 욕먹을 일은 없습니다. 근데 괜히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욕을 먹겠죠. 네. 신뢰 쌓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미팅을 주관하는 거예요. 스폰서님이 미팅 주관하는 그 따라만 가지 마시고 내가 내산하는 서로 미팅을 주관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소그룹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그룹 안에서 또 똑같이 복제가 되어 내려가는 거거든요. 스폰서라는 마음으로 임한다. 여러분들은 스폰서인가요? 파트너인가요? 사장님이라는 뜻이 스폰서라는 뜻이죠. 나는 항상 스폰서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사업이니까? 내 사업이니까. 내 사업이니까 스폰서님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말고. 스폰서님이 그만두면 사업 그만두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해서 요 모든 것들을 복제, 좌우로 리더를 만드는 게임이 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좌우에 한 명씩 저 같은 리더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후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좌우에 한 명씩이 나왔습니다. 좌에 김은주 본부장님, 우에 권윤정 본부장님입니다. 두 분 다 리더스 클럽의 멤버이시죠. 저만 로열 리더스가 되는 게 아니라 제 파트너들 좌우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동반 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올라가면 이 두 분들은 로얄 리더스 클럽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도 똑같이 산하에 두 명씩 좌우에 같은 리더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사업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워요? 어려워요? 사업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사업의 비전, 크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애터미에 온 목적이 뭔지, 목표가 뭔지 이걸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집에서 있다가 잠시만요. 목소리가 돌아오질 않는군요. 집에서 잠깐 있다가 이상한 수학 박사인가 뭐 옛날 영화를 봤어요. 거기에 이제 수학을 가리키는 그 이상한 그 아저씨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북한 사람이 참 한국은 이상하대요. 북한은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학을 배운답니다. 공식을 해서 무기를 만드는 게 목적이랍니다. 근데 한국에 왔더니 왜 배우냐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시험 잘 보려고요. 시험을 잘 보면 뭐 할 건데
좋은 기업에 가려고요. 좋은 회사 취직하려고.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일단 목적 자체가 다르죠. 같은 목표는 같은 목표일지나 여러분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는 같은 지점.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지만 그 돈의 목적은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빨리 은퇴해서 돈 많은 백수가 되기 위해서 이 애터미를 하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노후에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연금성 소득이 200만 원씩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연금성 소득 때문에 애터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돈의 목적은 다르죠.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속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돈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성 소득 때문에 애터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55세인데 한 달에 얼마를 2천만 원씩을 받습니다. 좋겠죠? 더 받으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죠? 좋으시죠? 응.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어때요? 행복하죠? 행복한가요? 이번에도 그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어제 출근을 했는데 신규 사업자들 3명을 상담을 하는데 다 뭐예요? 가족들한테 다 총 맞고 오신 분들이야. 명절 때 집에 갔더니 막 자기는 막 애터미 열이 올라가서 애터미 얘기를 했더니 막 1명, 2명, 3명 아들 뭐 부인까지 다 뭐라고 하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내가 이 욕을 먹어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 그리고 애터미에서 좀 기간이 오래됐는데 팀장, 국장 되신 분들은 항상 너 언제 시집 가나 똑같은 거죠. 너 언제 돈 되냐. 너 언제 나한테 용돈 줄 건데. 그죠? 보통 한 돈 되는 본부장 이상 되기 전까지는 그 명절이 그렇게 편편치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 부모님 용돈을 다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3, 4일 동안 술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노느라고 얼굴이 좀 부었어요. 짜증나죠? 근데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다 똑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55세에 월 2천만 원씩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보이세요? 120살? 네? 150살? 저 뒤에 있는 우리 딸내미 싫어합니다. 상속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도 우리 엄마는 애터미 이거 해서 건강기능식품 다 챙겨 먹어가지고 오래 살 거라고 사업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도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지코도 키우겠다고. 저는 분명히 120살까지 살 거예요. 갈아가면서. 요즘은 장기 갈아가면서 산다라고 하죠. 근데 계산하기 쉽게 40년만 살겠습니다. 95세까지만 살게요. 40년. 40년을 한 달에 2천만 원씩을 받으면서 40년을 살면 제가 얼마를 받을까요? 1년이면 2억 4천, 10년이면 24억, 40년이면 96억. 한 달에 2천만 원씩만 받고 95세까지만 살아도 96억이라는 돈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으로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애터미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요? 10년. 10년. 45세에 시작을 했습니다. 45세 시작해서 10년 동안 이 96억을 벌으려면 제가 한 달에 얼마씩을 버는 거예요? 계산 나오시죠? 8천만 원씩.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돼도 한 달에 8천만 원씩이 저금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10년 안에 저처럼 로얄 마스터 못 되실 분 아무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검증된 겁니다. 그죠? 검증된 거예요. 10년 뒤에는 여러분들도 월 2천만 원을 받는 로얄 마스터가 되실 거니까요. 그죠? 그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 시간에도 얼마씩을 한 달에 8천만 원씩을 저금하고 계시자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돈 안 된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이 가치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거절을 받아도 어떻게 힘이 들어도 그 모든 것이 너무 작게만 여겨질 거라는 얘기죠.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 제가 2천만 원씩만 받고 말 거 아니죠. 앞으로 내년에 저는 2023년도에 말에 단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탄장이 되면 한 달에 4천만 원씩이 되겠죠. 그리고 60세 안에 저는 임페리얼을 갈 겁니다. 그러면 월 1억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앞으로 얼마를 더 벌어요?
몇백억이 됩니다. 몇백억이.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거 3대까지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제 코드 175517 이 코드 하나가 3대까지 상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980원짜리 칫솔 판다고 2,800원짜리 치약 판다고 작은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가족들이 그 청 한번 쏜다고 그 기죽을 일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얼마짜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1,000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고 혼내가면서 전달을 해야 될 일이죠. 저는 지금 나이는 55세고 지금 월 2천만 원씩을 받고 있지만 감히 죽어도 여한이 없다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혹시라도 뭐 하나님이 먼저 불러서 간다라고 하면 이 월 2천만 원이라는 돈과 이 총장이라는 타이틀이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됩니다. 멋진 일이죠. 애터미 이응자도 몰라도 상속이 됩니다. 우리 신랑이 지금 우리 천안에서 조합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10년을 걸려서 지금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혹시 잘못돼서 사망을 하잖아요. 그럼 그 조합장 자리 자식들이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또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만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애터미 이응자도 몰라도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한 푼도 없이.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죽고 없다고 해서 우리 파트너님들이 사업을 안 할까요? 계속 하겠죠. 저 때문에 사업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죽고 없다고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칫솔을 안 쓸까요? 저 때문에 쓰는 거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쓰겠죠. 이제 제 산하에는 몽골 센터도 하나가 열렸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몽골 센터, 중국 센터, 인도 센터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제 능력이 아닌 거죠. 어쨌든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집안은 어때요? 이제 가난하기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죽고 없어도 월 1억까지는 무조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이 사업의 크기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절대로 힘든 일이 없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이런 가치들을 잘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다 검증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총장님, 본부장님, 우리 이용균 단장님, 그죠? 내 주변에 다 있으시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미래가 그분들이니까 믿고 가시면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목 상태가 다 간 거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나 봅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정말 저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더 잘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해가면서 쌓아가면서 제가 애터미에서 잘한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얘기 다 끝났어요. 제품애용. 그죠? 저도 아직도 제품을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품애용. 두 번째는 버티기.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저도 수많은 파트너들이 가기도 하고 스폰서가 저를 속썩이기도 하고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버티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저를 더 좋은 쓰임에 쓰이기 위해서 저한테 이런 축복을 내리신 거니까 그 일을 해나가면서 지금 기부도 조금씩 하고 봉사도 하고 아니 나이 55살에 자격증이라고 운전면허증밖에 없는 야간고등학교 나온 이런 아줌마가 어디 가서 2천만 원씩을 벌어요. 이 행복을 저한테 준 애터미가 저는 너무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버티셔서 반드시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